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사장의 철학입니다. 지은이 안상헌, 출판사 행성비. 그럼 시작할게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회사를 만들 수 있을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몇 달, 몇 년을 고민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운이 나빠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운이 좋으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성공을 위한 기본이지만 그 자체가 성공을 보증하진 않습니다. 운과 노력 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유하는 능력, 바로 생각력입니다. 누구나 사업에 성공할 방법을 고민하지만 모두 훌륭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잘 하려면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성공한 사업가는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 힘을 기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할 수 있다면 애플의 기술을 모두 포기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크라테스에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세계와 사람을 탐구해 눈에 보이는 이상의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활용할 때 사업도 성공할 수 있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소통하려는 인간의 본능을 알았고 그것을 사업에 활용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접속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고 거대한 아고라를 만들어 세계를 움직이는 제국이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공동의 가치를 내세워 놀라운 지지를 끌어냈으며 블루보틀은 회의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단순화 전략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사업은 물건을 잘 만들고 많이 팔면 되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알고 시대를 읽고 가치를 창조하는 종합예술입니다. 뛰어난 기업은 인문학과 철학을 널리 활용합니다. 성공하는 사업가는 자기 철학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펼칩니다. 철학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면 실패를 줄이는 것은 물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성공한 기업가, 사업가의 철학이 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리고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이나 인맥, 노력으로 사업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창의성이 사업의 중심이 됐습니다. 동네 식당이든 김밥집이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와 기업에 어떤 철학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1부 세계적 브랜드는 철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구글과 아마존은 어떻게 플랫폼 제국이 됐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폴리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고 인간답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루고 마을과 도시, 국가 같은 공동체를 만듭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을 실현하는 폴리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폴리스의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입니다. 시민이 모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토론하는 곳이었습니다. 아고라는 우리가 왜 SNS에 접속하는지 알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글과 사진, 영상으로 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로 답하죠. 내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가 늘어납니다. 좋아요 숫자가 많을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페이스북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리고 콘텐츠를 홍보하고 역량을 자랑합니다. 페이스북은 사회적이면서 정치적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인간의 본성, 사회성과 정치성의 의미를 새삼 깨닫습니다. 고대에 살던 한 철학자의 생각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옛 사람들의 통찰에 감탄할 수밖에 없죠. 마크 저커버그가 평소 철학책을 탐독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말은 접속입니다. 우리는 네이버에 접속해서 검색합니다. 다음에 접속해서 메일을 보내죠.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보고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에 접속해서 사진을 올립니다. 접속이야말로 우리 시대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접속이 핵심 키워드가 됐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의 출현입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은 플랫폼 4대 장으로 불립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디지털 제국들이죠.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플랫폼이 대세다. 플랫폼이 부의 원천이다. 하지만 그 전에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플랫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만의, 우리 회사만의 아고라를 갖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존과 구글의 시작은 작았습니다. 온라인 서점, 검색 사이트라는 독특함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킬러 콘텐츠죠. 그들은 죽여주는 뭔가를 찾았고 확장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독특하고 매력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고객이 내 플랫폼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구매, 검색, 메일, 공감, 소통, 뉴스, 비즈니스, 재미 등 각자 목적이 다릅니다. 그 목적을 쉽고 재밌고 저렴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다시 그곳을 찾겠죠. 기업만 플랫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은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플랫폼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접속합니다. 나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들이 내게 접속하는 이유를 안다면, 그것의 매력을 끌어올린다면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나의 킬러 콘텐츠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했지만 인터넷 환경은 인간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진실이 될 것입니다. 접속의 시대, 사람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제2부, 성공하는 사업가는 어떤 철학에 집중하는가? 논어에서 배우는 경영 비법. 경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에서 논어가 당당히 1위로 꼽혔습니다. 왜 2500년이나 지난 공자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경영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사업가 인생에 통찰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과 사업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혼란한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야 하는지 다루는 책은 경영에도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고전이 살아남아 후세에 전해지는 까닭은 다음 세대에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가든 정치인이든 예술가든 그것을 읽고 통찰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한 독서죠. 공자의 제자 자하가 작은 읍을 다스리게 되어 공자에게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공자가 대답합니다. 성과를 빨리 보려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막상 사업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가는 어떻게든 빨리 성과를 보려 합니다. 작은 이익도 놓칠 수 없죠.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신경 쓰지 못합니다. 그러다 고객의 불만이 들리고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포기하죠. 고전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평소에는 크게 와닿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읽으면 이거다 싶습니다. 경영자들이 논어를 첫 손으로 꼽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당연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 논어가 알려줬다. 덕분에 중요한 것을 지켰다. 빨리 성과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사업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읽고 시간을 들여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원하는 성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느긋하되 교만하지 않고 소인은 교만하되 느긋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언젠가 잘 될 것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이 군자입니다. 그래서 느긋합니다. 결과가 하늘에 달렸음을 알기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소인은 자기 확신에 차서 일을 밀어붙이고 뜻대로 안 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자기 철학 없이 성과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평온하고 너그럽지만 소인은 작은 이익과 성과에 눈이 멀어 근심에 쌓입니다. 공자는 군자의 모습을 실천하며 살았고 제자들은 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공자께서는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으며 공손하면서도 편안하셨다. 느긋하다고 성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성과를 위해 긴 시간을 노력합니다. 자공이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궤 속에 넣어 두시겠습니까? 좋은 상인을 구해서 파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대답합니다. 팔아야지. 나는 상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세상에 사용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공자는 학자를 넘어 적극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십수년간 자기 생각과 능력을 알아줄 제후를 찾아다녔죠. 적극성과 주도성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일굴 순 없습니다. 공자의 사업가적 면모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사람은 핵심이죠.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번지가 인에 관해 묻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지에 관해서 묻자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번지가 뜻을 이해하지 못하자 설명하죠. 바른 사람을 뽑아서 그릇된 사람 위에 두면 그릇된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집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다면 좋은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래서일까요? 공자는 사랑과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추구하는 도가 같지 않으면 함께 일을 꾀하지 않는다. 제3부 통찰력은 어떻게 얻는가? 스티브 잡스는 왜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먹으려고 했을까?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기술을 포기해도 좋다. 스티브 잡스는 왜 애플의 중요한 기술을 소크라테스와 먹는 점심 한 끼와 바꿔도 좋다고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철학과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과 철학을 강조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사회에 인문학이 유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도 스티브 잡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떤 점이 스티브 잡스를 사로잡았을까요? 철학의 핵심, 바로 질문의 힘이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 질문을 잘했고 그 힘으로 고대 아테네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은 생각합니다. 생각의 시작이 질문이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생각의 폭과 깊이, 수준이 달라집니다. 질문을 잘하면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죠. 오랫동안 자기 개발을 해도 소용없는 것은 문제를 재정의하는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보고 그 대안을 찾아내는 방식은 소모적입니다.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볼 때 통찰력이 생깁니다. 철학은 문제를 재정의하고 이를 통해 통찰력을 끌어냅니다. 그 방법이 질문이고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가장 잘 다룬 사람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지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만드는지 보고 결정한다. 사이먼 사이넥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에서 질문이 경영과 생활에 미치는 힘에 대해 매력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why라는 질문을 강조하죠. 이 일을 왜 하는가, 제품을 왜 만드는가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 혹은 우리 회사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제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철학에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기술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기능보다 이미지 같은 추상적 가치가 중요해진 사회 환경 때문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애플, 삼성, LG가 만든 스마트폰을 사용해보면 성능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성패는 그 기업의 매력에 달렸죠. 사이먼 사이넥은 무엇을 만들까 보다 먼저 왜 하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Why는 목적이나 존재 이유를 밝히는 철학적 질문입니다. 이에 대답할 때 철학 있는 사람과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그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겠죠. 애플은 우리는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하는 이들입니다. 당연히 충성심 높은 고객이 되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what을 질문합니다. 먼저 뭘 만들까, 뭘 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뛰어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예쁜데 구매하시죠. 라는 식입니다. 청소년이 종전의 직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대학생이 여러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퇴직을 앞둔 직장인이 여러 프랜차이즈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익숙한 방식이죠. 이런 방식은 철학이나 가치가 아니라 제품에 집중하게 됩니다. 제품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고객은 언제든 다른 제품을 찾아 떠날 수 있습니다. 괴츠 베르너는 철학이 있는 기업에서 장수 기업의 성장 비결을 설명하며 왜,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는가 질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대신에 왜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대부분 노하우에 집중하지만 노 why가 훨씬 중요하다. 노 why를 묻는 사람은 예산이나 이익이 아니라 사업의 목표와 의미에 몰두한다. 그런 기업에서 이뤄지는 모든 논의와 대화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만들어진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런 방식은 편하지만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질문은 논의와 대화의 차원을 바꿉니다. 전혀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게 하고 차원 높은 논의를 불러옵니다. 괴츠 베르너는 장수하는 기업은 이런 질문을 던졌고 자기 가치를 추구해왔다고 분석합니다. 자주 다니는 작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곳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하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님이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니 신이 나서 친절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 되나 불친절한 곳도 많으니까요. 이 집은 주인의 철학이 다릅니다. 몇 마디 말을 건네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일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장사하는 게 아니라 일이 의미 있고 소중하기에 음식을 만듭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이 집의 철학이 손님을 부릅니다. 이런 경우는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끌리는 사람 두세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사람과 다른 생각, 자기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내게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흔히 마인드가 다르다고 하죠. 우리는 자신의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철학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관점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부딪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새로운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제를 다르게 보고 창의적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철학의 중요성이 되살아나는 것은 시대가 철학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기법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한계에 달하고 기업 간 기술 수준이 비슷해진 시점에 기업은 인문학을 눈여겨봤죠. 인문학은 사람을 고객으로 대하던 기업이 인간의 관점이라는 더 큰 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묻던 기업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질문하기 시작했죠.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고 소크라테스와 한 끼 식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